무엇을 내놓을 것 같습니까? 아이폰 신작이 가장 가능성이 아이폰 높습니다. 6. 이제 삼성이 갤럭시 노트 4를 발표를 하고요. 이 애플을 겨냥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과감하게 저는 배팅을 합니다. 저는 예. 자신 있습니다. 예. 자신 있습니다.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위클리 T 시간. 특별한 여러분들을 위한 즐거운 IT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소셜리티 펜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채권단과 이사회의를 거쳐서 법정관리 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예, 새로운 IT 비즈니스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로봇인데 소셜 로봇이다. 그 성별이 남자랍니다. 성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입니다. 이 IT 시장이 보통 이슈가 상반기 1월 달에 한번 뭐가 예견이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 보통 한 9월경에 또다시 한번 이 이슈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9월 첫째 주부터 벌써 이미 스마트폰의 대전이 일어날 것처럼 그런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미리 하반기 IT 쪽에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현준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하반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네, 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쪽에서는 한 9월을 기점으로 이제 좀 네.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상반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네. 상반기에는 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좀 있었죠. 일단은 뭐 국내에서는 다음이 카카오가 서로 합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있죠. 그 외에는 크롬캐스트 같은 OTT 서비스가 대중화가 되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애플과 구글에서 각각 개발자의 WWDC, 그렇죠. I/O를 통해서 신제품과 신기술을 소개하고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사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 공개하면서 삼성이 어닝 쇼크. 이 2분기 거 가지고 지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중국이 또 급부상하는 그런 그렇죠. 이슈가 있었어요. 애플이 WWDC 그리고 구글이 이제 I/O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요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어떤 그 이슈들이 나오는데 WWDC에서는 네. iOS 8, A시죠. 8을 이제 선보였죠. 구글 I/O에서도 다양한 그 안드로이드 웨어라는 거 불리는 것을 그렇죠. 필두로 해서 또 네.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안드로이드 L이라고 하는 새로운 운영 체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짧지만 상반기 이슈를 좀 정리를 했고요. 네. 자, 이제 하반기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일단 그 이 대표님께서 테마를 5가지를 이제 골라오셨어요. 네. 자, 첫 번째 테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레드오션의 스마트 전쟁입니다. 과거의 PC 시장처럼 단말기 시장 자체는 예. 이제 많은 업체들 후발주자들이 뛰어들면서 결국에는 레드오션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주로 중저가 시장에 타깃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이제 중국 같은 업체들이 대거 몰려올 경우에는 예. 저렴 가격에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뭐 삼성 같은 기업이 이제 어닝 쇼크 그리고 펜텍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관리에 이제 신청에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시장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월에는 신작들이 대거 소개가 됩니다. 이제 그 IFA를 맞아서 독일에서 이제 삼성이 갤럭시 노트 4를 발표를 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9월 9일에 신작을 발표하기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파에서 갤럭시 노트 이 4를 네. 공개를 하는데 여기 이번에 하나 더 하더군요. 갤럭시 알파라고 해서 이게 알파가 미리 나왔었죠. 예.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처럼 이제 플라스틱 소재가 아니라 아이폰처럼 금속 테두리로 이제 유니바디 디자인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네. 참 이 애플을 겨냥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많은 이제 해외에서도 아이폰 6라고 하는 모델이 나오기 전에 먼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네. 또 한 가지 있더라고요. 갤럭시 솔로라고 불리는 네네. 그런 그 갤럭시 기어의 진화된 버전인데 요게 자기 혼자서 이제 여기에 유심 칩을 끼워 넣어서 스스로 통신하는 이런 걸 또 넣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더군요. 아무래도 이제 애플에서는 웨어러블 기기가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예. 상황이니까 삼성에서는 어쨌든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뭐 전화 통화 기능이 들어간다고 해서 좋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그 자체로 불편하지 않냐 뭐라고 말씀하는 그래요. 의견도 있습니다. 애플 말이에요. 네네. 자, 9월 9일 날 이제 한다고 돼 있어요.
무엇을 내놓을 것 같습니까? 아이폰 신작이 가장 가능성이 아이폰 높습니다. 6. 네네. 소문에는 두 가지 버전을 낸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4.7인치와 5.5인치가 두 가지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고 얘기를 그러게 하고요. 말이죠. 이게 루머인지 진실인지는 좀 가봐야 알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또 주목해야 될 게 이 애플에서 과연 이 웨어러블 기기를 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좀 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상 발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요. 야,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애플이 웨어러블 기기를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자, 이 대표님께서는 네. 아직은 조금 그럴 것이다. 언젠가는 되겠지만 올해는 아닐 것 올해는 알 같다. 것이다. 네. 좀 과감하게 저는 배팅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올해 나오지 않을까. 예. 만약에 네 개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딱밤치기를 하시는 걸로. 그러시죠. 딱밤 2대. 저는 예. 자신 예. 있습니다. 예, 야 정말 이 방송사정 대처럼 딱밤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신 게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어떤 겁니까? 공룡만 살아남는 앱 생태계입니다. 일단은 그 상반기에 굵직굵직한 M&A들이 해외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애플이 그 음향 제조 업체인 비츠를 인수를 하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네스트나 제팩이나 드롭캣 같은 벤처들을 대거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삼성이 스마트띵스라고 하는 IoT 또 관련된. 사물 인터넷 업체를 무려 2천억 원을 주고 그러니까 삼성이 이렇게 벤처를 인수하는 사례가 사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좀 이례적인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먼저 일단은 그 소비자들이 이제 더 이상 앱을 설치하지가 않습니다. 신규 앱들이 그 소비자들에게 다가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상반기에는 9개월간 구글이 32업체를 그리고 애플이 29개의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업체를 인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기술력일 거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트래픽입니다. 그래서 그런 트래픽과 기술 두 개를 누리면서 이제 안전하게 자신의 시스템대로 공고히 하고 이른바 약간 독재화하겠다는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좀 씁쓸하긴 한데 이거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똑같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굵직굵직한 M&A는 계속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테마는 바로 2인자의 반격입니다. 그동안 이제 부침을 겪었던 뭐 대표적인 메이커가 이제 일본에 많죠. 예. 소니라든가 또 한국에서는 삼성에 밀렸던 LG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업체들이 상반기에 모두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네, 뭐 LG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예상 순이익이 이제 1조 원 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이번에 내놓았던 스마트폰인 G3가 G3. 글로벌 히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좀 순항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소니가 상반기에 늘 적자만 기록하다가 상반기에 7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4가 시장에서 아주 높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뭐 카메라라든가 캠코더 같은 분야들이 큰 인기를 누려서 이번에 순이익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파나소닉과 소니는 JOLED라고 하는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재팬 OLED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를 위한 이제 생산 연합인데요. 이제는 일본 내 기업들끼리 우리끼리 뭉쳐야 한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공룡과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지난 몇 년을 어렵게 보냈던 메이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격을 개시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테마. 자, 네 번째 테마는 슈퍼차이나 돌풍입니다. 일단은 중국이라고 하면 그동안은 뭐 생산의 대국이었죠. 이제는 뭐 경제력이 워낙 성장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소비 1위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제패하면 전 세계를 이제 호령할 수 있는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자국 기업이 샤오미인 거죠. 샤오미. 네.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한국의 이제 옥션 같은 쇼핑몰 사이트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300조 원에 이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외에도 뭐 텐센트나 뭐 신화닷컴 같은 사이트들이 워낙 매출이나 시가총액이 대단합니다. 뭐 글로벌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한국 시장을 그동안 벤치마킹을 했다면 이제는 공략을 하거나 인수합병의 대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는 텐센트가 이제 카카오에 투자를 한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들을 일컬어서 이제 중국을 진격의 거인. 그 작년에 진격의 거인이라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큰 히트를 기록했는데 이제 일본 내부에서는 진격의 거인 그 자체가 사실은 중국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애니메이션처럼 중국은 정말 진격의 거인처럼 우리 앞에 곧 다가설 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테마 어떤 겁니까? 곧 대중화될 미래 주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이제 3D 프린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3D 프린터가 미래의 주역입니까? 그 곧 대중화는 될 건데 이게 예.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뭐 어떤 특정 메이커가 특허를 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스타트업에서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중화는 아직까지 가까이 오지는 않았거든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 미래부나 정부 차원에서 관련된 인력을 많이 양성을 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해놨죠. 네.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이 계획들 요것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실생활에 확 와닿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그래요.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뭐 있죠? 그리고 전기차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네네. 아, 전기차 올해 국내에 뭔가 좀 될 것처럼 했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정부 보조금들이 있어서 예. 뭐 많은 분들이 좀 구매하시곤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실구매가 4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만만치는 않고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실용화 단계, 좀 대중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그리고 UHD TV입니다. 일단은 가격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삼성하고 LG가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가격의 제품을 내놨는데 네. 문제는 UHD 그 방송 표준 규격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빨리 방송이 UHD 급으로 송출을 해야 네네. 이런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네네. 얘기군요. 그래서 본격적인 대중화는 한 내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을 정리해서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를 또 네. 표현하셨네요. 뭐죠? 아이고 의미 없다. 제대로 하셔야죠. 제대로 하셔야죠. 제대로 좀 표현 좀 해주세요. 제대로. 선배 어쨌든 고마워요. 플러스 100점. 아이고 의미 없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5가지 테마를 전망을 했는데 요것들 잘 들여다보면 이 IT 관련된 뉴스, 정보 이런 것들을 접하실 때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얼마나 적중할지 한번 내년 상반기에. 예. 네. 예, 적중 안 하면요. 그때는요. 딱밤을 넘어서 네. 예, 그 이상을 각오하셔야 될 걸로 알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다음 출연분 때 제가 예.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위클리 티 시간. 특별한 여러분들을 위한 즐거운 IT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로운 앱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언제부턴간 쓰던 앱들만 쓰고 있진 않나요? 스마트폰 앱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앱 개발로는 더 이상 돈을 벌기가 어려워졌다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영국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가운데 9명은 신규 출시 앱을 구매하지 않으며 31%는 한 달에 한 건도 내려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앱 다운로드는 지난해 2.32개에서 1.82개로 줄어들었는데요. 조사를 진행한 딜로이트의 애널리스트 폴 리는 영국에서는 앱 시장 규모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폰 사용자는 많아지더라도 앱 구매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말 유용한 앱이 없으니까 안 받죠. 상위권 앱은 여전히 잘 팔립니다. 안 받는 게 소비자 잘못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민번호 파기 지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목표는 올해 말까지 총 10여만 개의 사이트에서 수집한 주민번호를 모두 파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민번호 파기 대상인 10만여 개의 사이트 중 7만여 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대부분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3만여 개의 사이트들 중 70%가 마무리됐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두 전환, 파기가 완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접시물에 코 박는다고 어디 죽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네? 추억의 공중전화 기억하시나요? 이젠 도시의 흉물처럼 덩그러니 서 있는데요. 국내 공중전화 대수가 인구 1,000명당 1.5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등 OECD 국가 대부분이 같은 이유로 공중전화 제공 의무를 폐지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수익성의 문제로 아예 철거하기도 하고 미국 뉴욕에서는 공중전화 부스에 디지털 광고와 와이파이 존 설치 등 다양한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도시의 흉물에서 새로운 서비스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공중전화의 변신을 기대해봅니다. 영화에서 보면 로맨틱한 장면에는 꼭 공중전화 부스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그런 장면을 이제 볼 수 없다니 이렇게 또 하나가 추억 속으로 사라져 갑니다. 마지막 소식은 의지의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온 미국의 한 엄마가 죽어도 전화를 받지 않는 아들 때문에 특이한 앱을 하나 개발했는데요. 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앱인데요. 더 이상 무시하지 마라고 명명된 이 앱은 현재 구글 플레이를 통해 1.99달러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앱이 훌륭하게 구동되는 것보다 아들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엄마에게 응답할 것인지가 더 궁금해지는 뉴스입니다. 앱이 재미있기는 한데 전화를 더 잘 받게 만드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스마트한 당신이 끌리는 이야기 티타임.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위클리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네, 소셜리티 김덕진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펜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법정 관리 신청을 했죠. 맞습니다. 지난 8월 12일이었죠. 이제 채권단과 이사회의를 거쳐서 법정관리 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이제 기업 정상화를 위해서 두 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간 지 한 6개월 만에 결국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것인데요. 네. 법정 관리 들어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제는 의사 결정을 모든 걸 할 때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제 신규 투자도 제약을 받게 되잖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펜텍뿐만 아니라 이 국내 550여 군데의 협력 업체 역시도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70%가 펜텍에만 물건을 공급하던 업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있는 수만 명의 일자리 역시도 위험하게 되고 또 향후 뭐 AS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전에 삐삐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펜텍이. 그러면서 좀 제가 봤을 때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온 거죠? 네, 일단은 이 1991년도에 이제 창업자 박병엽 부회장님께서 이제 자본금 4천만 원으로 이제 처음에 삐삐 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삐삐가 엄청난 초반에 열풍을 이끌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휴대폰 제조 분야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최초에는 이제 LG의 OEM 전화기를 생산하고 또 뭐 모토로라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2,800억 이상의 엄청난 이제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 8월에는 이제 현대 큐리텔을 인수했고요. 또 2005년에는 이제 피처폰 시대의 가장 히트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좀 프리미엄 브랜드 이제 스카이를 가지고 있었던 SK텔레텍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좀 공격적인 투자가 조금 1차적으로 발목을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휴대전화 시장이 피처폰 시대에 이제 노키아, 뭐 삼성, 모토로라 등이 이제 가기 시작하니까 좀 경영난이 악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악화되면서 결국에는 2006년 12월에 최초로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펜텍에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2009년에 이제 매출이 다시 1조 원대로 돌아서게 되면서 좀 기업이 정상화가 되는 타이밍이 있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최초로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이 펜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0년, 11년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이 펜텍의 가장 황금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스마트폰이 출시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무려 20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요. 네. 워크아웃도 이제 조기에 끝내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타이밍에 있었어요. 바로 그 타이밍에 너무 많은 전화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는 베가 시리즈가 상당히 많이 유행을 했는데 후속작으로 나온 제품들이 안정화에 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셜상에서 이제 배래기라는 말이 돌게 됩니다. 배래기? 네, 뭐 쓰레기랑 이제 배가를 합쳐놓은 이제 신조어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두 번째 보통 우리가 약정이 2년이잖아요. 예. 이제 2년 약정이 끝나고 나서 배가 이제 아까 말했던 펜텍의 계열의 전화기를 사기보다는 이제 삼성이나 LG의 전화기를 사게 되는 이제 그러한 시기가 좀 오게 되면서 좀 펜텍이 좀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 결국 이런 법정 관리까지 온 좀 상황까지 온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유통 구조의 문제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네.
또 펜텍 스스로의 문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구조죠. 바로 이 보조금. 이 보조금이 펜텍을 결국 이런 상황이 되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 배가의 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은, 최고라기보다는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것으로 포지셔닝이 돼 있었는데 LG나 삼성 같은 고가의 시장들이 그렇게 많은 보조금을 주니까 굳이 펜텍의 걸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펜텍은 전화기만 만드는 회사입니다. 결국 돈을 벌려면 내수 시장에서 전화기가 돌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올 초에 영업정지가 상당히 길었잖아요. 예.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결국 피해를 본 거는 펜텍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업정지 기간에 통신사들은 마케팅 경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익 구조 자체는 개선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기를 못 팔았던 펜텍은 전화기를 팔아야 살 수 있는 회사인데 전화기를 못 팔게 되니까 결국 돈이 안 돌아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와 관련돼서 소셜상에는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까? 아쉽지만 펜텍이 회생한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못 갈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소셜상의 중론입니다. 과연 펜텍의 경쟁력을 어디로 볼 것인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든 것이 비단 펜텍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조상의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구조를 비판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고, 반대로 아니다, 이거 자체는 펜텍 자체가 기존에 AS 등등에서 좀 더 잘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외면한 것이다 라는 등의 이제는 좀 잊혀져가는 기업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등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역사를 갖고 있는 네. 회사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외면당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회사는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회생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이제 법정에서 그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업체들을 연결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경우는 이것이 일종의 쌍용 자동차의 이제 현상이 나올 것 같다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펜텍 역시도 해외에 넘어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기업 자체는 가능성이 있고 기업 자체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누가 인수할 것인가, 누가 그 회생 절차를 도와줄 것인가가 한동안에 좀 뜨거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펜텍 사례를 보면 역시 그 IT 시장, 특히 스마트폰 시장에서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약자도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얘기 계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네, 새로운 IT 비즈니스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강재민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에요. 많이 예. 기다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정말로? 왜냐하면 나올 예. 때마다 항상 특징이 있어요. 예. 정말 이 시기 신기한 것들, 아, 뭔가 이 신기한 것들을 갖고 오는데, 네. 첫 번째 아이템. 예, 첫 번째 아이템 말씀하셨듯이 좀 저도 보기에 굉장히 신기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아이템이었는데 지보라고 하는 소셜 로봇입니다. 지보. 예. 로봇인데 예. 소셜 로봇이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지보 로봇은요, 자기네들이 또 소셜 로봇이자 가족 로봇이다, 패밀리 로봇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키는 한 28cm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2.7kg 정도, 그리고 성별이 남자랍니다. 성별도 있습니다. 성별도 예, 있어요. 일단은 성별 남자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뭐 여자도 나중에 나오겠죠. 그리고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터치가 가능한 디스플레이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표정이 나오고요. 또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또 역시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이 가능하고요, 로봇 자체가. 또 이 얼굴 부분이 360도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별점은 사용자 가족들의 그 얼굴과 음성을 인식을 한다는 거. 자,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예. 인식하고 그렇죠.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을 해서 예. 한마디로 대화가 가능하다. 예, 대화도 가능하고요. 배달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또 이제 그 대행을 해서 음식을 시켜준다는데 어떤 방식일지 아직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요. 일단 그런 기능들이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만든 사람이 말이죠. 예. MIT의 교수죠. 예, MIT의 그 교수인데요, 신디아 브레이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애플 CD에 들어가는 이제 음성 인식이 뉘앙스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걸 개발했던 곳의 그 부사장인데 그 스티브 챔버그라고 하는 부사장이 이 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야, 정말 이게 그 최근에 나온 그 영화 허 네네네. 처럼 그렇죠.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예. 유용할 것 같아요.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지보가 딱 반겨주면서 차 기자님 오셨어요? 농담 따먹기도 하고. 네. 넌 밥 먹었어? 그러면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돼요. 그래요. 실제로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네.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라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다만 남자라는 게 조금 아쉽네요. 예, 아마도, 예. 자, 이 가격 예. 얼마 합니까? 가격이 지금 소셜 크라우딩 사이트인 그 인디고고에서 판매 중인데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을 미리 좀 앱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599불에 판매하고 있고 일반인들에게는 499불에 판매를 하고요. 언제 나옵니까? 내년 12월 예정입니다. 뭔가 신뢰가 약간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네. 조금 더 가능. 내년 12월이면 그 사이에 예. 또 어떤 로봇이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사실 뭐 다양한 로봇이 나오겠지만 개발자 중에서 애플 출신이라든지 MIT 출신 그리고 또 그 아이로봇이라고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로봇인데 네. 그 아이로봇 출신의 개발자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A팀이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 예. 요것도 조금 예. 재밌겠네요. 예, 재밌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소개해드린 제품은 미래의 제품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건 완전 미래의 굉장히 고차원적인 제품인데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은 당장 이 방송 보는 순간에 쓸 수 있는 또 필요한 그런 제품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서울 데이트 팝이라는 서울 서비스입니다. 데이트 팝. 예. 국내 서비스네요. 예, 국내 서비스고요. 기본적으로 뭐 데이트 코스를 알려주는 그냥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정말 요런 거 저도 예. 참 데이트를 한 지 오래됐지만 사실- 꼭 그럴 때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이런 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왜 남자만 항상 이렇게 데이트 코스를 짜야 아하. 되는지 가끔 여자분들도 데이트 코스를 내가 이렇게 짰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항상 남자들의 그 숙제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항상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테마나 이제 상황별로 좀 제시를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뭐 돈 없을 때 갈 수 있는 코스 아니면 너무 더울 땐 이쪽으로 가라 아니면 뭐 으슥한 곳 으슥한 곳? 예, 뭐 이런 테마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 추천한 코스 뭐 이런 예. 것들을 뭐 실제 경험하셨습니까? 예, 제가 한번 갔었는데 으슥한 곳?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좋았는데 다른 건 다 좋았는데 문제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뭐 같아요? 이거 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서비스 으슥할 줄 알았는데 갔더니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유명해진 서비스가 아, 아니고요. 그래요? 예. 아주 그것도 뭐 예상 가능한 문제인데 가니까 그 가게가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좀 그래도 정말? 특이한 점들이 예. 뭐냐면은 일단 직접 발로 뛰면서 다 모은 데이트 장소들입니다. 그냥 어디 가서 긁어 온 것들이 아니라 서포터즈라는 애들을 이용을 해서 일반인 커플들이 신청을 해서 내가 신청을 하면은 무료로 공짜로 이제 데이트 코스를 즐기고 거기에 대한 후기라든지 이런 거 사진도 찍고 예. 그래서 여기다 올려주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모으고 있어요. 이야, 그래요. 한마디로 그 예. 이 사람들의 이 경험을 그렇죠. 그대로 그대로 모아서 그냥 데이트 비용만 지원해주고. 그 아까 서두의 이 서비스는 당장 가능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서비스도 보니까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솔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연인이 만들어줘야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예. 제가 그 생각을 배려하지 못했네요. 그 솔로분들을. 그게 지금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요. 예. 제 배려심이 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헤어질 겁니다. 예. 자, 예.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IT 분야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예상한 것이 얼마나 빨리 실현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이 호기심을 가지고 IT 테마, IT 뉴스를 지켜본다면 올 가을, 올 하반기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티타임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